자, 어깨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 어깨 치료에 치료 잘하는 거라 어깨를 이해해야지 라운드 숄더하고 거북목도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뭐 체형이 이해가 되거든요. 어깨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어깨에 관한 진짜 노하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몸. 뼈가 있는데 양쪽에 견갑골이 있고 상완골이 붙고 우척골이 붙어요. 자, 어깨를 여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이 부분의 통증을 치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을 잡고 싶어 할 때 어디에 통증이 제일 많이 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각근 라인 그리고 견갑 상완관절에서 증상이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꾸 여기를 주물러요. 근데요, 잘못됐어요. 뇌가 이쪽을 지목한다고 여기가 증상의 치료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가 여기를 지목을 했을 뿐이지 진짜 어깨 아픈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제가 대부분의 이 삼각근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가짜 통증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깨에 연관되어 있는 회전근개와 연관된 통증이 여기에 연관되지만 이쪽에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근막이라는 것이 유착이 돼서 통증은 여기에서 인지될 뿐입니다. 진짜 통증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이 그 문제의 포인트고, 극상근, 치료는 소원근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오십견은 견갑 하근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아픈 증상은 극하근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통증의 주범이다 라고 얘기하는 극상근은 극상와라는 부분하고 요 극상와와 겨는 부분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고, 또 오십견을 치료하는 견갑하근, 소원근의 애과신경, 요고신경 다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요, 얘가 움직여야 돼요. 수기요법의 가장 큰 답은 원래 ROM이에요. ROM. 이게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가동 범위가 올라가야지 통증이 잡히는데, 이 가동 범위에 가장 많이 작동하는 것이 극하근이에요. 극하근은 여기에 붙은 겁니다. 어깨뼈 여기에. 여기가 극하근인데, 여기를 해결하려면 얘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풀어야 돼요. 얘의 움직임에 관여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등에 있는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과 어깨에 있는 전삼각근, 중삼각근, 후삼각근과 앞에 있는 흉골치, 쇄골치, 늑골치의 대흉근의 균형이 얘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깨의 움직임의 통증을 개선해 주려면 가동 범위를 늘려놔야 됩니다. 그 가동 범위가 이거랑 연관되는 것이 극하근이에요. 물론 그 사람의 어깨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극상근을 체크할 겁니다. 극상근에는 포인트가 극상와가 여기 쏙 들어간 데랑, 그 다음에 이 겨누란 자리를 치료를 할 거예요. 요 두 개를 통해서 통증을 현재 상황을 할 거고, 또 이쪽에 전체적인 어깨의 신경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요 소원근의 애과신경과 요골신경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얘의 문제는 상위 관절을 봐야 돼요. 상위 관절. 얘를 지배했던 위의 관절. 왜? 극상근과 극하근 또는 소원근, 이 모든 근육이 경추 5번에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결국 여기에다가 경추 5번이라는 것을 풀어서 그 유착의 단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어깨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객은 계속 여기가 아파, 여기다 파스 붙이고 여기를 뭘 해달라고 여기다 뭘 합니다. 사실 여기가 아닌 경추를 풀어야 되고 극하근을 열어놔 줘야지 어깨가 움직이거든요. 균형이에요. 단순히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 얘는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균형.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이 균형의 힘의 원리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했을 때 얘의 균형이 맞으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극상근이 조금 찢어지거나 조금 파열이 되면
얘가 문제가 생겨서 어깨가 아프다가 아 했을 때 받쳐서 올라가는 거는 회전근개 파열이에요. 그런데 오십견이라는 거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 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관절에 그곳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늘러붙은 거거든요. 이 늘러붙은 거는 그러면 염증과 늘러붙은 거를 해결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늘러붙은 거랑 염증을 해결해 주려고 봤더니 어떤 부분에서 걸리냐면은 얘 또한 경추랑 연결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오게 되면 주변의 근막을 완전히 교착이 돼버려요. 교착이 돼서 얘가 부드럽지 않고 떡이 되어있던 것처럼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주변의 근막을 지루하게 풀어줘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미줄을 본단 말이죠. 비가 내린 날 논길을 걷다 볼 때 거미줄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 밑으로 풀로 거미줄이 쫙 비춰져요. 비가 내렸던 다음날 아침에 해가 내릴 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미줄에 햇빛이 비쳐서 영롱하게 눈빛이 탁 비치는 그 거미줄은 물기가 머무어서 웬만한 거에 안 끊어집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근데 햇빛이 쨍쨍 지는 어느 날, 가뭄이 드는 날 그 거미줄은 먼지에 쌓여서 지나가다가 발자국에도 거미줄이 툭툭 끊어져요. 대부분의 어깨가 아파요 라고 오는 사람은요, 일단은 그 거미줄에 수분기가 다 빠져있다. 응? 이 얘기는 뭐냐면 근막 자체의 탄력도가 떨어져 있다. 여기에 성분은 엘라스틱적 성분과 플라스틱적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탄력도가 있는 거니 아니면 탄력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기면 당긴 대로 늘어지는 거니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요, 대충 만져도 탄력도가 있어서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드려주면 가서 가만히 있어요. 다시 당겨와야 돼요. 똑같은 테크닉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이미 물기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막 조직을 끊어지지 않게끔 푸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끊어지지 않게 푸는 방법은요, 지루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건드려서 근막을 투둑투둑 풀어놔야 된다는 거죠. 오십견이라는 거는요, 어깨가 아프다는 거를 왜 해결이 안 되냐면 단기간에 한 번에 뭔가 해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잡고 풀어질 때까지 지겹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막이 얘를 서서히 떨어지게,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뜯어줘야 돼요. 그 뜯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글로 피가 들어가, 모세혈 간의 피. 응? 그리고 림프가 순환이 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그쪽에 있는 것들이 소통이 되고 맑은 피가 들어와.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열이 나요. 열. 자, 열이라는 게 납니다. 온도가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아기는 태어날 때 37.5도로 태어나요. 왜? 면역에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상태가 세상하고 싸울 수 있는 처음의 면역력이 체온으로 주어졌어요. 1도라는 체온을 얹어줍니다. 그러면 웬만한 면역력보다 한 5배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체온 1도씨가 면역력을 5배로 올린다고 쳤을 때 그 아이가 세상과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막 땀을 흘려요. 더운데도. 그러니까 추운데도. 왜? 에너지가 일반적인 엄마들의 온도보다 높은데 엄마들도 애기랑 더 올려놓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체온을 가지고 이겨요. 이 체온이라는 게 그래요. 열이 난다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뭔가를 준비한다,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쌀이 밥이 되려면 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옥수수가 팝콘이 되려면 열이 들어가야 돼요. 변화하고 변형이 되려면 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가 근막을 풀어놓으면 일단 열이 납니다. 열이 작동이 되면서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약간 더 들어가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열감이 오고, 열감이 온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피가 몰린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면역 반응식으로 욱신욱신거리거나 쑤시거나 저린 증상으로 온다는 거죠. 더 아파졌어. 열나. 부은 것 같아. 왜? 부은 거 뭡니까? 피가 움직여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피가 더 몰려버린 거죠. 피가 몰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피가 많이 몰렸어. 뭐냐면은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야, 그쪽 지역에는 한 100명만 가서 해결하고 와. 근데 연락이 잘못돼가지고 세 군데서 연락해서 300명의 군인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많으니까 어때요? 북적북적 거리는 거죠? 여기에 통증이 있어서 내가 건드려놨는데
내가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빨리 치료하는 애들을 보내 했더니 피가 너무 많이 몰려. 그러니까 여기가 부어. 뜨끈뜨끈해. 그럼 어떻게 돼? 오히려 차가운 걸 해서 식혀줘야죠. 피를 빼줘야죠. 이런 반응들이 몇 번 있어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적을 바래. 한 번 만져가지고 우와 이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통증의 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통증은 반드시 이 주기를 타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통증이라는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끌고 가는 동결이라는 게 유지돼요. 그리고 나서 회복기라는 단어가 유지가 되는데, 통증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정한 시간 동결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게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또 주기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심했다가 들었다가 심했다가 들었다 하면서 이 주기를 탄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수기를 해서 요 통증기를 빨리 동결하기 위해서 회복기를 잡아주는 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좋아지게 하는 법 되게 많습니다. 또 급성기로, 어큐트, 급성으로 온 사람들은 빨리 좋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 보게 되면 제가 한 번에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일으켜서 세우죠. 배만 만져서. 이거는 급성기예요. 만성기는 이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손을 대서 빨리 기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아픈 사람들이 오게 되면 왜 힘드냐면, 이들은 일단 뇌랑 가까운 곳이 아파. 뇌랑 가까운 곳이 아파. 뭐냐면 통증의 수치가, 감각도 수치가 허리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면 일단 제약적 동작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어깨의 대부분의 50개의 증상은 내장기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내장기의 기력, 에너지.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로 오는 케이스보다 장부의 기운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내장기의 기운의 부조화가 어깨의 증상으로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내장기의 기운과 어깨를 볼 때 하나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노화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책을, 노화 생리학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 강의합니다. 왜? 노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든 사람들의 몸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장기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차라리 똑같이 모든 내 몸에 있는 조직이 같이 늙으면 큰 변화 없이 늙어요. 안 아프고 늙어가요. 근데 왜 아프냐면, 어떤 조직은 늙어가는데 어떤 조직은 아직 안 늙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늙은 애가 늙은 거를 쫓아가려니 아픈 거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안 늙었던 게 같이 늙어지면 균형이 맞춰져요. 요게 횡격막에서 일어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있어요. 횡격막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동맥, 정맥, 식도가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식도가 꽉 껴져 있습니다. 요 횡격막에 꽉 껴져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늙어요. 늙으면 횡격막이 먼저 늙지 않아. 식도가 먼저 늙어가지고 식도가 가늘어져요. 그리고 밑으로 늘어져요. 이거를 하수 현상이라고 해요. 하수. 늘어진다고, 얇아지면서 쑥 구멍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도 나사를 열었다 닫았다 했더니 이게 나사가 안 맞듯이 횡격막에 꽉 껴져 있던 이 식도가 구멍이 헐거워져서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배에 대한 압력 때문에 오히려 그 구멍이 얇아지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식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가 딸려 올라가요. 자, 요 구멍으로 식도가 있던 곳에, 원래 식도의 안에 구멍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식도 안에 음식물이 이렇게 판막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내려가는 지고, 내려오는 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식도 안에 이런 판막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 버렸어. 횡격막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밑으로 내려갈 때 이 문이 이렇게 열려버려요. 안에 있는 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있던 위산이 자꾸 올라가고 위에 쌓였던 가스가 자꾸 올라가서 트림 나고 가스가 올라가고 속이 쓰려. 이거를 올라가면서 식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장의 일부도 딸려 올라가요. 이걸 우리가 식도 열공, 식도 열공 탈장이라 불러요. 식도 열공 탈장이라 부르는데, 그럼 얘는 답은 뭐예요? 저 공간을 빨리 조여줘야 되겠지. 응? 그러려면은 처음에는
자꾸 미식거리가 안 좋고 토할 것 같고 막 안 좋으니까 위를 자꾸 밑으로 당겨주는 테크닉을 써요. 자꾸 밑을 당겨줘요. 당겨주면 또 편했다가 또 올라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횡격막이 늙어가지고 쭈그러들어. 쭈그러들면서 거의 배를 원래대로 쪼여. 오, 그때 편해져.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해결되는 게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주기적으로 위장을 밑으로 당겨놓고 그 공간에 딱 맞춰줬더니 좋아져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깨가 아파요. 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새벽에 아프고 밤에 아프고 이래요. 자다가 깨고 내장기가 다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안 늙었더니 조화로움이 깨진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났더니 어째 밤에는 안 아파졌어.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늙은 거예요. 그래서 50견을 책에서 얘기할 때는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그 정도의 속도감이 지나면 얘가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늙으라고 재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화롭게 만져주면서 장부의 기능을 가지고 현재 케어를 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요걸 못 견디면 이제 병원에 가서 뇌를 속이는 주사를 맞아요. 뭐냐면 뇌는 통증이 있는 곳은 뇌에다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안 좋거든, 안 좋아라고 신호를 보내면 뇌는 알았어라고 신호를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거를 신호를 잘라버려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신호 보내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아파졌어. 그러니까 뇌는 여기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제 안쪽에서 돌처럼 굳어가 석회화도 생기고 통증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굳어버리는 현상이 와요. 근데 또 통증이 올라오면 또 약을 써.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뇌는 일정 기간의 통증을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에서 반응이 오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몸이 더 심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50견을 앓거나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약을 투여하거나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본인이 느껴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줘서 몸에서 그걸 수용하는 자세를 가야 된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이 어깨의 균형적 요소를 잡아줘야 돼요. 왜? 한 군데서 균형이 문제 왔으니 어깨의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과 대흉근과 광배근과 대원근과 그리고 견갑 거근과 능형근과 사각근과 흉쇄유돌근과 두피와 배에 있는 이 내장기의 기능을 전체적인 조화를 같이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수기는 다 쉬워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쉽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어려운 이유는 내장기의 문제와 목의 문제와 이 상체 모든 근육의 균형과에 연관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시간적 요소와 과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50견, 50견이 돼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고 안 돌아가고 모든 잘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안 가본 곳 없고 히알루론산 같은 주사를 놓줘요. 관절에 맞는 주사를 어깨에다 직접 놓아서 주사를 직접 또 맞고 또 우리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또 투여하고 여러 가지 하면 일단은 증상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큰 틀은 그대로 안고 간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깨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어깨와 상태와 이 사람의 몸의 상태를 같이 이해하고 와야 돼요. 물론 교과서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갑상완관절을 풀고 목과 연관되는 것도 풀고 견갑거근 풀고 능현근 풀고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풀고 그리고 나서 견갑하근을 뜯으면 어깨는 좋아져. 이건 책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도 책에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과 틀리는 거는 뭐냐면 책에서 얘기해서 정리해 주는 거는 책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교과서적인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식보다 대가 더 많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 경락도 얹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해부생리학도 얹어줘서 여기다가 다 얹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 상태도 봐야 돼요.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DM 환자들은 어차피 회복 반응이 그리 만만하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쪽에 압이 너무 세도 안 되기 때문에 조절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종아리도 풀어야 되고 상경추도 풀어야 되고 두피도 풀어야 되고 팔에 있는 에너지를 전체적인 조절을 같이 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봅니다. 우리가 그걸 문진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만지죠? 만져봅니다. 팔페이션, 촉진입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보라고 합니다. 가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관리라는 거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관리예요. 똑같으면 관리 아니에요. 더 아프든지 좋아지든지 변화가 있어야지.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열심히만 하지 마세요 제발. 정확하게,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어깨는 얘네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저랑 근육 얘기합니다. 네, 여기 대흉근이고요, 소흉근이고요, 사각근이고요, 흉쇄도근이고요. 근육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육도 모르고 어깨를 만지고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들 아니에요. 나름 여러분들 말 못하는 사정 알아요. 아침에는 기억이 났다가 저녁에는 기억이 안 나. 혼자서는 기억이 나는데 고개 아파서는 기억이 안 나. 혼자 공부할 때 분명히 아는데 신교수랑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아침에 공부해서 밤에는 기억이 안 나. 저녁에 공부해서 낮에는 기억이 안 나. 이거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근데 어깨는 만지는 순간 줄줄줄줄 나와요. 왜 오구동이가 중요한지, 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눌러서 풀어서 스위치를 열어야 되는지, 왜 유두의 세출 포인트를 풀어야 되는지, 왜 등줄기에 있는 이 흉추 라인을 풀어서 내장기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지도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통증을 주관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우리 몸에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장부인 간의 에너지를 올려야 돼요. 일단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섭생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의 에너지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뭐 약국에서 약도 드시고, 사실 저도 그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가지고 있어요. 허가 받아서. 근데 그거를 고객이 먹으려면 또 고객한테 또 많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는 행위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정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저랑 인정이 되면 먹여기도 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간의 에너지가 좋아지는 거, 안 되면은 우루사라도 사 먹여. 아니면 조개 국물이라도 끓여서 먹이게 해. 왜? 간기가 돌아야 되니까. 응?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우리가 또 고민해줘. 그게 고객한테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요, 집에 가서서 오늘 홍합을 좀 사다가 푹 끓여가지고 그걸 좀 드시면 간의 기운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구걱구걱 푹 끓여서 드셔서 술 드시면 안 되고 휴식을 취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간경락의 태돈, 태축, 여구를 또 자극해주고, 그리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은 간에 영향을 주시는 한약을 복용을 시켜주고, 그죠? 보관탕 같은 것도 드시게 합니다. 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놓줍니다. 또 간이 뭡니까? 혈액이에요. 피가 돌기 때문에 피의 흐름을 또 원활하게 해주고, 간기를 좋게 해주고, 기력이 좋게 해주는 신기를 보완 약을 또 보강시켜줍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맞는 거예요. 단순히 고객들은 그냥 만져주세요인데, 한의사 선생님들은 약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왜? 그게 섭생적으로 들어가지 이게 되는데, 고객은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만 해주세요. 저 홍삼 먹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럴 때는 이런 음식을 해서 드시면 간의 에너지가 도니까 그 기운이 들어갈 때 통증과 혈액이 원활할 때 여기서 에너지가 올라가니 우리는 그 포인트인 흉추 9번을 치료할 것이고 간경락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또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운의 에너지. 이 사람이 통증을 이겨내려면 기운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신경락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신기가 허해? 신의 에너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넣어줄 거야? 산삼을비에다 넣어줄 거야? 밥도 안 먹어. 기력 떨어져. 그냥 아프대. 맨날 약만 한 움큼씩 먹어도 돼. 그 사람 낫냐고요? 안 나요. 에너지적 요소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방 쪽에서 공부하고 한의원에서도 공부하고 지금 많이 공부하면서 양한방이 좀 골고루 섞여서 고객을 케어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한방 쪽에서도 참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게,
그렇게 불편하면 약의 기운으로 에너지를 놓아주고 그리고 통증의 기운으로 침도 놔주고 또 한의학, 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쓰고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약도 못 쓰고 치료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는 거죠. 그들은 일단 입을 닫아 안 먹어 해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경락을 돌려야죠. 에너지를. 그래서 간경락을 풀어야 돼요. 간의 에너지 돌리는데 또 간경락 그럼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니 일단 간의 뿌리 내장기 쪽에 흉추 있으니까 흉추를 따뜻하게 풀자. 두 번째, 간은 장부에 있으니 복부를 따뜻하게 풀고 간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호흡이니 횡격막의 호흡인 복식호흡을 시켜서 간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자. 또 잘은 모르겠지만 간경락의 발가락, 엄지발가락의 혈자리가 태돈이라 하니 그 태돈을 또 자극을 줘서 그 에너지를 돌리자. 이렇게 일단 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는 저 선생님들은 현장에 갔으면 충분히 약도 권할 수 있고 또 충분하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으로 간다면 그들은 더 많은 걸 빨리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한의원에 갔으면 한의원에 맞게끔 한의사 선생님이 하는 모든 처방을 받아들이고 양방으로 왔으면 양방제 처방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는 그 모든 걸 배제하고 오직 손으로서 나에게 관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마음이 열렸을 때 원장님 뭐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원장님이 권해줄 수 있는 식품이나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공부해서 권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면 된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 자격증은 인터넷 들어가면 2시간이면 자격증 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식품 공부해서 얼마든지 그 중에서 물건 갖다가 고객에게 권할 수도 있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식품도 그렇게 가능하고 음식은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게 섭생이다. 먹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컨트롤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 잘못 얘기하면 약장사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깨 관리는 이제 먹는 거 얘기 못 합니다. 우리는 오늘 손으로만 갑니다. 균형 얘기합니다. 결국 횡격막 호흡시키고 간의 에너지 돌릴 것이고 흉추 9번 내장기 풀 것이고 이제 어깨에 관련되는 포인트들을 손으로 풀어서 그 답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따가 실기 영상도 올라가면 여러분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 그러나 뇌는 오늘 허락하지만 내일은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가동 범위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고 열이 모이고 근막이 탄성적 에너지로 돌아가는 힘이 돌아갈 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가동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상황을 개선시킵니다. 뇌를 다시 리에듀케이션,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수기의 요법은 반복적 수기를 하는 그 방법이 제일 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늘 그 얘기합니다. 헛수고 같은 노력을 반복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게 수기입니다. 손을 하는 거는요. 이게 했다고 그 강물에 돌을 하나 던졌다고 저 강물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계속 돌을 던지듯이 수기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막을 지루할 정도로 풀어야 그 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어깨 얘기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제 말 속에 한 수십 권의 책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수가 정리해서 말해줄 정도로 또 저는 책 보고 공부한 사람보다 임상가입니다. 임상을 하고 있는 임상가가 정리해서 설명하고 현재를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이상 저보다 더 설명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어깨에 대해서. 수기?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왜? 상황이라는 건 그래. 강제로 저분 한 대 저 때리고 기절시켜놓고 팔 강제로 확 꺾어놓을 수 있어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분의 얘기를 계속 들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자, 견딜 수 있으세요? 자, 숨 쉬시고 숨 뱉고 다시 횡격막 호흡. 왜? 팔에 유착되어 있는 근막을 풀어서 또 갑니다. 또 묻습니다. 어떠세요? 좀 전하고 틀려지셨나요? 자, 이번엔 방향을 바꿔볼게요. 괜찮으세요? 호흡 괜찮으세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머리 안 아프세요? 계속 묻습니다. 이거지. 만약에 저 사람한테 팔의 가동 범위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신 마취 기절시켜놓고 팔 강제로 확 꺾어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의식적 에너지에서 움직여질 때 그거를 개선시키는 요법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통증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통증책 하나를 제가 전체를 풀어서 강의해 주겠다고 올린 거예요. 무료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무료로 올린다고. 책은 여러분들 구매를 못하면서 사든지 인터넷 사면 돼요. 한 페이지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고객이 아프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요, 뭐가 있냐면 딱 열매만 따먹고 싶어요. 그거만 싹 따서 먹고 싶어. 아니 그냥 근육 공부 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거만 낫게 하는 것만 배우고 싶대.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고객 한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고객이 왔을 때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못하면 더 이상 변화는 없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충분히 다 여러 가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어깨 이제 보시면 돼요. 먼저 뭘 체크하냐? ROM 움직여지다라는 가동 범위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통증의 범위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통증이 밤에 오냐, 낮에 오냐, 수시로 오냐, 움직일 때마다 오냐, 아니면 어떤 동작에 오냐도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통증이 안 올 때는 언제가 있어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너가 여태까지 받았던 치료 중에서 관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 물어봐야 됩니다. 치료의 90%는 문진입니다. 문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처럼 매기거나 찌르거나 자르는 게 아닌 직업은 물어서 답을 찾는 게 제일 커요. 두 번째, 팔페이션입니다. 촉진. 촉진이 약 10%, 5% 이상 차지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공부가 된 걸 적용시키면 돼요. 어깨 치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어깨 치료 잘하면 금방 부자 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어깨 하나만 잘 잡았다 소문나면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대박 납니다. 근데 왜 못하냐? 여러분들이 자꾸 기초를 쌓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루하지만 땅을 깊게 파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깊게 안에서부터 초석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위에 거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쓰러질 수 있는 판자떼기 집을 지려고 해요. 그러니 넘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루할 만큼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특히 어깨는. 그래서 삼각근도 느껴볼 것이고, 포인트도 느껴볼 것이고, 거기다 모두 붙여보시고, 모두 떼보고,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 속을 확 뒤집어 놓을게요. 와우! 공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교수처럼 저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는 한번 본인을 냉정하게 씻어서 평가해 보란 말이야. 진짜 내가 진짜 공부해서 남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었는지, 그냥 남들에게 본 허울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관심이 조금 있는데 깊게는 하고 싫은 사람인지, 그거는 안 한만 못한다는 거죠. 제일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 제가 제일 느낀 것 중에 싫었던 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가 뭔지 알아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뭉개집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배고플 때는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밥도 주워 먹으면 돼. 응? 그리고 야 핥어 왜 배고픈데. 근데 어느 날부터 먹는 게 좀 여유로워지면 좀 고급스럽게 먹고 싶고요, 좀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플 때는 찬장 안에 김치 끓여서 간장 비벼서 밥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요, 누가 좀 차려주면 좋겠고, 갓 볶은 김치, 갓 맛있는 반찬, 갓 끓인 국에 앉아서 우아하게 먹고 싶어요.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은 더 좋은 공간에 먹고, 이게 사람이 틀려지는 겁니다. 공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원범위처럼 되고 싶어. 신교수처럼 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폿대고 장대요. 그거만 보고 싶어요, 요거.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저랑 보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분이 있어요. 오늘 처음 보시겠지만. 근데 저랑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사람은 그 에너지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실험범이라는 사람이 주는 게 실력인지 기술인지 아니면 무엇을 주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지. 그걸 쫓아오셔야 된다고. 손기술, 말기술은 아니에요. 그 기술에 다른 게 있다고요. 근데 오늘 한 번만 보고 이제 저를 안 보실 분은 신교수 별거 아니야. 야, 말만 잘하더라. 맞습니다. 말만 잘합니다. 기술을 보셔야 되고,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책을 더 많이 보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논문이나 이런 거 더 많이 보신 건 아니죠. 저보다 더 많은 고객을 만져보셨어요?
하루에 50명씩 30년간 만졌어요.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이 카데바 해부해 보셨어요? 어깨에 대해서 조직을 뜯어보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답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제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본인 거 포기해야 돼요. 자고 싶은 거 좀 줄이고 뭐 TV 보고 싶은 거 좀 줄이고 공부하셔야지. 신교수도 하루에 11시간씩 강의하고 있으면 최소한 11시간 같이 앉아서 제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뭔가 얻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만 하셔야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공부. 그죠? 제가 오늘 실기 있다 어깨는 이 범위 안에서 다 나옵니다. 사실 이 범위 안에 OX 다리도 나올 거고 라운드 숄더 같이 갈 거고 얘네를 풀기 위해서 소장 매듭이 같이 갈 거고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 발목 측정이 또 같이 갈 겁니다. 결국 오늘은 키포인트가 어깨 쪽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깨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듭을 풀 거고 어깨 하나를 풀어놓더니 이 라운드 숄더가 잡혔고 어깨 하나가 잡혔더니 이쪽에 전거근이 잡히면서 오다리 X다리가 잡히고 얘네를 잡았더니 몸에 균형이 잡히고 몸 안에 발목을 측정했더니 어깨가 잡혀. 이게 전부 다 연결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이끌고 갑니다. 미친놈. 하나는 더 미친놈입니다. 저는 더 미친놈입니다. 세상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합니다. 응? 알았습니까? 오늘 약간 반 미쳐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얻을 거 얻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싫거든. 나는 정상적이고 싶거든. 미친놈은 너 하면 돼. 안 돼요. 같이 미쳐야지 얻을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오늘 한번 제대로 미쳐보길 바랍니다. 네. 됐겠습니까? 자, 네. 요거 올리고 영상 올려주고